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글로벌 원샷 빠르게 보시죠. 3대 지수는 경계감을 이기고 장중 내내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막판으로 갈수록 경계감이 다소간에 짙어지면서 엔비디아의 GTC로 표방이 되는 기대감이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의 퍼포먼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BOJ 오늘 일정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를 외신들이 일제히 받아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YCC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과 ETF 매입도 함께 종료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BOJ 금정위 결과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계속해서 주시하시면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까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33%까지 다시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엔비디아의 GTC를 기대하면서 올랐던 증시의 추가적인 변동성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M7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종목들, 덩치가 큰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인 만큼 3대 지수의 상승세, 특히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굉장히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택시장 심리도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모습, 간밤에 중요한 지표이긴 했습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들어서 다시 요동치고 있는데요. 67,000달러 선까지 내려온 가운데 밈코인으로 시선이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요 전망치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WTI 원유 선물 전주에 기록했던 4% 가까운 상승폭의 절반가량을 어제 하루 동안 보여줬고요. 82.9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애플과 알파벳의 중요한 협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고요.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생성형 AI 탑재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고 구글의 제미나이와 손을 잡고 애플의 AI를 탑재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독점 규제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만 이 소식 자체로만 알파벳이 4.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장중 한때는 6% 넘는 급등세도 보여줬습니다. 자, 엔비디아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고 테슬라는 가격 인상 소식 들려오고 있죠.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역대급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하겠다라는 이슈도 주말 사이 들려온 바가 있습니다. 6.3%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6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기대를 잠재웠던 신중함이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표정은 좋았습니다만 종목별 표정이 장중 한때는 조금 더 급등세를 시연해내면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나라는 것에 물음표를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점차적으로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하루였습니다. 현재 패드와치의 6월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확률은 50% 선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셀 2000 지수도 사실 장중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중소형주까지 그 온기 확산되지 못하고 0.7%가량 빠지면서 마무리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GTC는 소문난 잔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문난 잔치 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오늘 시장의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밤 개장할 미국 시장에서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은 만큼 GTC 결과에 대한 실망감 또는 기대감으로만 시장이 움직이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내용들 발표가 됐는지 하나하나 보시죠. GB200이라는 굉장히 큰 또 새로운 구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조연설을 통해서 발표가 된 거고요. GB100이 무엇인가? B200이라는 최첨단 칩을 2개로 하나로 묶은 B200과 그레이스 GPU가 함께 결합이 되어서 엄청난 성능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B100도 굉장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칩인데 이 칩
두 개가 묶인 것에 그레이스 GPU까지 묶인다 보니까 성능이 기존에 우리가 시판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성능의 칩 H100과 비교를 하면 25배에서 30배가량의 성능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가격일 텐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5만 달러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5만 달러인 거고요. 6,675만 원, 우리 돈으로 굉장히 비싼 금액이긴 합니다만 너도 나도 앞다퉈서 엔비디아와 함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젠슨 황과 맞손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 리스트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인 기업들 리스트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애플, 하드웨어 표방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비아디와 테슬라와도 손을 잡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기술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고요. 존슨앤존슨 수술용 AI 애플리케이션에도 엔비디아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 산업 전방위적으로 생성형 AI가 쓰이고 있다는 반증이 이번 GTC를 통해서도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디자인 소프트웨어사와의 협업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이 종목들의 급등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우리 관련 기업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생성형 AI 서비스 협업 기업 리스트들도 추가적으로 적어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문난 잔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봇 관련한 이슈도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토르 SoC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컴퓨터 공개와 함께 로봇 플랫폼의 업그레이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를 그루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함께 이렇게 화면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던가 샤오펑도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엔비디아가 펼치고 있는 로봇 관련 사업에 130만 개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이러한 칩을 누가 만들 것이냐일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H200과 B100 GPU의 경우에는 4나노 공정, 3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제작이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TSMC가 한동안 조금 투자에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일본을 시작으로 대만과 일본에 계속해서 코우수 생산 라인의 가동을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젠슨 황 CEO가 TSMC와 우리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반도체 관련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도 줄줄이 이어졌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GTC가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있었다면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렸을 텐데 관련해서 오늘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GTC 애널리스트 데이가 이제 오늘 밤부터 또 시작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내용들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어제 우리 시장 먼저 보시죠. 우리 시장 어제는 강했습니다. 밸류업이 휴식을 하는 사이에 그 자금이 다른 쪽으로 쫙 퍼지며 온기 확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스피 0.7% 올랐죠.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외국인이 매도 기조를 이어가면서 상승폭은 제한됐다는 점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탄력적이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이 1,800억 원 이상 순매수 기록을 했고 기관도 쌍끌이 순매수에 동참했습니다. 1.6% 급등한 모습이었고 2차 전지와 바이오 강세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수 기여도가 높은 업종 순으로 배열을 해봤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반도체, 2차 전지, 조선이었고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 바이오, 게임이었습니다. 최근 게임주도 바텀 필싱 전략에 힘입어서 연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 가능합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미중 갈등 수혜 기대 두 가지가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 강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노조가 중국 조선업 불공정하게 경쟁한다. 그래서 우리 힘들다 청원을 했죠. 그 소식으로 인해서 미중 갈등 수혜 기대감 리스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입법 진행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강력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성장주의 기환도 어제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밸류업 저 반대편에 있는 저 PBR이 쉬다 보니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몰렸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도체의 HBM 대장, 3대장 모두 어제 올랐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MLB, 기판 쪽 이수페타시스가 12.6%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여전히 대장은 대장들, 3대장이 강했는데 그 밑에 있는 신기술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칩넷, 유리기판, 액침 냉각. 지금 적용보다 미래에 적용될 기술, 뭔가 신선한 재료를 시장이 찾아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2차 전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전고체 테마가 인터배터리 이후에 연속 시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셀 기업 가운데 황화물계 연구하고 있는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그 황화물계 라인들, 소재 부품 장비단이 강한 모습입니다. 어제 재료가 하나 있었는데 CATL 실적 발표였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명과 암이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74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가 되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셀 3사 매출 다 합친 거 70조 원이 안 되는데 이거보다 CATL 중국 한 기업의 매출액이 훨씬 더 큽니다. 저가 배터리를 중심으로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죠. CATL과 BYD 어제 중국 쪽에서 흐름 좋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물론 이제 3원기 배터리 중심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가 배터리인 LFP 시장에 진출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자극할 만한 개연성은 있습니다. 일단 LFP 배터리 가운데 탑 머티리얼 어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자, 어제 자금 분산의 힘을 받아서 2차 전지 배터리 전통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도 눈부셨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리튬 테마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리튬 가격이 계속 바닥을 다지는 모습 눈에 띄죠.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움직였었던 섹터들 정리가 쭉 돼 있는데요. 전력전선 구리 강합니다. 구리 가격 11개월 만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물론 공급단 이슈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풍산을 필두로 해서 전력 관련 인프라 테마들이 여전히 들썩이는 모습이고요. 범 AI 테마죠. 로봇 쪽. 우리나라는 엔젤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선별적인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오선 확정이 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부각되며 일부 방산 테마 시세 분출이 강했습니다. 장마치고 움직였던 쪽 반도체에서는 하나마이크론, 리튬은 지오릿 에너지 추가 상승을 보였고요. 액침 냉각은 GST 추가 상승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어제 화면입니다. 변압기 수출액이 굉장히 큰 시세를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2년 전보다 4배 이상 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미국 쪽에서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렸죠. 노후화된 변압기가 많아서 당연히 우리는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출에 긍정적 이어왔습니다. 1년 넘게 지속이 되는 흐름이죠. 여기에 최근 신규 수요까지 더해집니다. AI라는 키워드. 굉장히 파급력이 크죠. AI,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결국 반도체죠. 그래서 먼저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빅테크와 반도체 위주의 강세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선 여기까지 범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전력도 많이 필요한데 인프라 부족하다. 인프라 깔아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전력 인프라, 송배전, 전력, 구리, 전선 이런 쪽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전력 인프라 깔고 나서 전력 어디에서 공급을 받을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에너지 섹터는 원전 테마인데 이 안에서 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일찍이 삼성증권에서는 이번 주에 테마 가이드를 범 AI 테마로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러티브의 확장 국면이라서 AI로 본다면 HBM 시스템 반도체 CXL 테마라는 점 어제 보여드린 화면이죠. 전력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변압기, 전선 이 중심으로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도 앞서서 해운 앵커 브리핑 해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젠슨 황 CEO도 로봇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구조죠. 로봇 관련해서 볼만한 기업들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 좀 고민은 됩니다.
장중에 애플과 알파벳 시세 분출이 있었고 특히 알파벳의 급등세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폰에 제미나이 AA 탑재를 위해서 협상을 진행한다라는 재료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결국에는 시장 여전히 AI 주목을 한다. AI 모멘텀이 살아있구나라는 시사점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 외거래가 문제인데 GTC 기조연설 이후로 세론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경쟁사인 AMD도 2.5%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모멘텀 플레이 측면과 시세 물량 출회의 그 사이에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AI, 범 AI 안에 속해 있는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떠한 그 양분화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석을 잘 가리셔야 하는데 개장 중계하면서 자세한 부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겨진 시세 분출주 냉각 테마. 사실 지금 엔비디아 쪽에 시각이 막 집중이 되면서 반도체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보다 더 뜨거운 시세를 내고 있는 게 냉각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과거에 이제 젠슨 황 CEO가 액체 냉각 방식 중요하다. 우리 다음에 이거 발표할 것이다. 언급을 한 바 있었고 이때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챗GPT 전력 사용량은 구글의 10배가 되는데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은 서버 돌리는데 40%, 이걸 시키는데, 열 시키는데 동일하게 40%. 냉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버티볼딩스가 대표적으로 냉각 시스템 기업이죠. 1년 전 대비했을 때 370%다. 신고가다. 이거 과거에 보여드린 화면이라서 과거 수치고요. 간밤 버티볼딩스가 또 4%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1년 전 대비했을 때 주가가 465% 폭증했습니다. 굉장히 시세가 강하죠. 반도체가 쉬어갈 때 거침없는 조정 없는 강세, 독야청청 흐름을 보이고 있는 쪽이 냉각 시스템 쪽입니다. 엔비디아하고 버티브가 손잡고 냉각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점 과거에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냉각 시스템은 에어컨 돌려서 공기를 차갑게 하는 공냉식 방식인데 지금 엔비디아 버티브가 같이 만드는 거는 수냉식, 액체 냉각 방식. 그중에서 DTC와 액침 냉각 두 개를 섞어서 만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행식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력 소모량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30% 정도 아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이쪽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아직 DTC와 액침 중에서 특히 액침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 전 단계입니다.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늘 이렇게 새로운 것들에 주목을 더 크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액침 냉각과 관련된 테마주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떠한 과거에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이런 쪽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들 종목들이 시세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단독 기사입니다만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가 올해 하반기에 액침 냉각 제품 국내 첫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다시 한번 이 테마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연구 개발을 가장 빠르게 하는 쪽은 액침 냉각 안에서도 정유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아예 물 안에 푹 담가서 뺀 다음에 열을 식히는 방식이라서 여기 이 물이 액체가 사실은 일반 물이 아니라 특수한 기름이거든요. 그 기름 개발을 하는데 먼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유사들이 먼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하부 쪽에 다른 기업들이 엮여 있는 건데 정규장에서 GST가 11% 급등을 했는데 시간 외거래에서 또 추가적으로 2.6%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이고요. 지금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서 BOJ가 오늘 YCC 수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두 가지 포인트인데 만약에 매크로 상황에서 악재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엔캐리 자금 청산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를 급격하게 나타나면 엔화로 투자를 했었던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점진적인 엔화 강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엔캐리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지 않다는
않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고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가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면 미국의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 데이터 긍정적으로 나오는 쪽 위주로 강하게 것이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 증시보다는 우리 시장에 더욱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KB증권의 레포트 내용이고요. 업종으로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 자동차, 금융이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